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게 직접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떠나겠다 말도 했는데요. 자, 조사단을 띄운 민주당에서는 특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황운하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이 김기현 의원 땅 얘기 네. 좀 하기 전에 어제 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네. 변호사 이야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정순신 변호사가 그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검사 출신을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자리가 바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거든요. 그렇죠. 3만 수사경찰의 수장이죠. 음흠. 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자리에 검사 출신을 앉히려는 그 발상 자체가 네. 너무 어이가 없는 아하. 비상식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 시중에서 그 회자되는 말처럼 검찰공화국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또 하나 문제는 이게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네. 학교 폭력 문제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고 또 지금까지 학교 폭력의 그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실제로 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사건도 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이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검증 시스템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검증 중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은 네. 사전 질문지에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대법원까지 갔던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질문지에 예. 본인 또는 뭐 가족. 직계 존속 비속 등이 어떤 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과거에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 이걸 다 기재하게 돼 있고 예.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질문 항목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사리에 맞지 않는 해명이고요. 네. 이 인사 검증이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이 검찰끼리의 인사 검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고위공직자 인사라는 것이 인사기획관실의 추천,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2차 검증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검찰 출신이에요. 아, 그 사람들 기획관이나 다 검사 출신이다 이 말씀이네요. 모두 다 인사기획관은 그 이원모. 대검 사무국장을 했던 이원모 비서관은 인사비서관이고 인사기획관이라고 예. 대검 사무국장을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제 검찰 일반직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잘 아시다시피 검찰들이고요.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이라고 하는 검사 검사죠? 출신이죠. 예. 이 모두 검찰끼리 인사검증하다 보니까 검사 출신에 대해서는 그냥 프리패스한 것이죠. 그래서 것이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실 검증이었다. 검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지금 국정 운영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폭 얘기 다시 해보면 우리 의원님도 경찰 시절 때 학폭 사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다뤘죠. 네. 저도 네. 뭐 학폭 사건 몇 번 해봤었는데 이게 정순신 변호사처럼 아들 학폭 사건에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행정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례죠. 예, 저도 그 학폭 사건은 많이 다뤄봤는데요. 예. 가해자인 그 부모들은 대체로 내가 자식 관리를 잘못했다.
가정교육을 잘못했다 하면서 몹시 사과, 이제 예. 죄인된 예. 신분으로 그래서 그냥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지만 네.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선처 호소 안 하는 부모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대체로 학교 폭력 그 조치하는 뭐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학폭자치위원회. 네. 그쪽의 처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편이지 이거를 무슨 소송을 해가면서 뭐 행정소송하고 집행정지 가처분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모두 기각돼서 모두 패소하긴 했지만 네. 이게 이런 일이 그 실제로 학교폭력 이번 사례를 보면은 그 가해자인 아들이 검사 현직 검사인 아버지를 이제 종종 언급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소송을 해도 내가 이긴다. 우리 아버지는 검사 직업인데 검사 직업은 뇌물도 받는 직업이고 예. 뭐 어쨌든 굉장히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그런 언급을 해가면서 아버지가 현직 검사라는 점이 이 언어폭력 과정이나 이후에 어떤 그 전학처분 그 이후의 과정에서 네. 이것이 아빠 찬스로 활용된 그런 측면이 있죠. 야, 이제 결국 다시 후임을 또 정해야 되는데 경찰청장이 결국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 책임이 있는지 또 앞으로 혹시나 예. 또 검찰 출신이 또 임명이 될 여지도 있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십시오. 제가 그 일선 그 수사 경찰들 예. 제 경찰대 후배가 아니라 오랜 동안 수사 현장을 누빈 그 일선 형사들에게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검사 출신이 또 국가수사본부에 온다면 네. 내가 수사경과를 반납하고 수사를 포기하겠다. 수사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너무 수치스럽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 어떤 나라 뺏기겠다가 나라를 되찾은 어떤 그런 그 해방된 독립된 대한민국에 다시 일본인 경시총감, 일본인 뭐 그 조선총독부 총독을 다시 앉히는 총독부입니까 이런 거와 검찰이? 다를 거 없다. 예. 그 경찰에게 검사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정도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추천했다는 것 자체도 경찰청장이 본인 의사는 물론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막지 못한다면 경찰청장이 그만둬야죠. 그래서 저는 경찰청장이 참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았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총경 인사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경찰청장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공화국의 어떤 민낯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진상조사단 TF 단장을 맡으셨는데 이거 두 분 인연은 참 김기현 의원하고 우리 황운하 의원님하고 두 분 참 악연이라 해야 될지 인연이라 해야 될지 단장 맡아달라는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습니까? 예, 김기현 의원은 제가 울산경찰청장 시절에 울산시장으로 자주 만나던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나란히 국회에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좋은 인연이라 할지 나쁜 인연이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김기현 당시 시장의 측근들,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과 비서실장들 측근들의 토착비리, 이거를 수사를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토착비리. 그리고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그 김기현 당시 시장 측에서 검찰에다가 뭐 무리한 수사라고 말도 되지 않는 고발을 해놨더니 검찰이 또 이걸 어떻게 뭐 소설을 써가지고 뭘 엮어보려고 이렇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는 이제 서로 악연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던데 이제 뭐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제가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기 잘 알고 때문에 계시다. 예.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그 투명했는지 또는 부도덕한 일이 얼마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네. 그래서 이걸 잘 맞으신 수행해야 것이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토착 비리 말씀하셨는데 혹시 울산의 네. 고래고기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땅 투기 이 관련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토착 비리는 예. 김기현 형제들이 아하. 울산 지역의 아파트 건설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토착 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고래고기는 검찰의 비리를 말하는 검찰 것이고. 비리 다른 거다. 근데 검찰이 고래고기에서 비롯된 검찰 비리 사건을 당시 울산경찰청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네. 이 검찰이 그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고 만든 게 울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래고기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김기현 측근들의 토착비리 사건이 검찰이 이 사건 일부 덮어버렸죠. 알겠습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덮어버렸죠. 일단 그 그렇게 땅에서 일단 뭐 1,800배, 뭐 1,990배 시세 차익이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핵심만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예. 김기현 의원이 그 땅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냐는 취득 거죠. 경위? 예. 그래서 그 당시 취득 경위를 해명하고 있는데 이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아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의 해명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로 대충 위기를 모면하려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도 김기현 의원이 그런 본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첫째는 거짓말 해보고 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네.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김기현 의원이 첫째는 KTX 역세권 땅을 도대체 어떻게 샀느냐. 구입할 때 구입 취득 경위죠. 아. 본인은 뭐 IMF로 어려운 수에 처한 지인 땅을 사줬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그 취득한 그 경위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분이 1월 31일 날 1998년인데 1월 31일 날 매입했다가 2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했다가 하루 만에 김기현 의원에게 다시 팔아요. 너무 빨리 파네요, 도대체, 그죠?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서로 그 약정을 맺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전에 개발 정보를 당시 김기현 의원이 그 당시에 울산시 자문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KTX 여기 들어올 것이다. KTX 들어오기 전인데 KTX 그때 유치운동이 이 울산역 KTX를 만들겠다는 유치운동이 벌어지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첫 번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울산역에서부터 이제 울산 시내로 연결되는 그 연결 도로가 애초에 그 노선 그 안과는 다르게 김기현 의원의 땅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이제 급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땅의 가치가 지금 그 당시에 공시지가에 비해서 뭐 1,800배가 오른 걸로 보인다, 또는 1,990배로 오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근거가 바로 그 당시에 1998년에는 거기가 공시지가가 뭐 한 1,000원, 뭐 1,080원 이쯤 됐는데 지금 그 주변에 인근 자연녹지 도로가 개설된 인근 자연녹지의 땅이 뭐 180만 원이나 뭐 199만 원 뭐 이렇게 평가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800배니 1,990배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수사 의뢰를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렇게 보시는 본인이 거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그렇게 한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떳떳하고 자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뭘 수사 의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 의뢰라는 것이 보통 이제 수사 의뢰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어떤 그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을 때 고발 대신에 좀 불분명한 범죄 혐의가 불분명할 때 택하는 방법이 수사 의뢰거든요. 김기현 의원은 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고발하거나 고소하면 됩니다. 근데 고소 고발도 아니고 뭐 수사 의뢰라는 그런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또 무엇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치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땅을 취득한 경위,
또 그 당시에 그 도로가 도로 노선이 김기현 의원 땅으로 어떻게 휘어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수사 의뢰한다는 건지 네. 이 부분은 사실 그 혐의를 적용한다면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그렇죠. 예.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은 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입니다. 벌써 완전히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이고 예, 그다음에 그 보도를 보면은 뭐 1,800배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뭐 즉시 증거를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는데 아직 그 땅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땅에 대한 그 시세가 형성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무슨 1,800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말이 안 맞다, 얻었다면이라는 것은 본인이 매매해서 그 매매 차익을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해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발생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일을 전제로 뭐 정계를 떠나겠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장난하듯이 예. 또는 거짓말로 또는 이제 고소고발로 협박을 하면서 예. 이 문제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TF의 목적이 뭡니까? 특검을 지금 한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특검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는 네.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이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김기현 의원이 본인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전제되는 사실이 뭡니까? 네. 전제 사실이 1,800배 뭐 시세 차익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데 그게 사실인 건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주장인 건지 네. 땅을 취득한 경위가 뭔가 부동산 투기 목적인 것 같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 건지 네. 이런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그 수사기관의 진실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뭐 김기현 후보의 이제 진상조사단 네. 목표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어떤 토착 비리? 토건 비리의 어떤 몸통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알려야 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하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